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 송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근 재파종 보험금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파종 정식 보험금을 보게 되면, 그죠? 특징적 형태가 나오고 있죠. 특징적 형태에서 보게 되면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거 재파종 보험금 중에서 조기 파종 문제는 작년에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안 된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한번 볼게요. 마늘은 재파종이 있고, 그리고 조기 파종이 있습니다. 조기 파종. 재파종은 뭐가 된다? 35% 주는 거 있죠? 조기 파종 얼마? 25% 지급합니다. 25%들. 얘는 면적 비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게 된다? 추령, 표준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늘 부분만큼은 재파종과 재정식이 좀 약간 다른 품목과는 차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마늘에서 재파종에 나오게 된다면 얘가 나올 것 같아요. 재파종은 우리가 마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 가능한 마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지형이 있습니다. 한지형. 그리고 난지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홍산 마늘이라는 마늘이 있습니다. 크기하고 맛이 이 중간 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마늘 종류가 보게 되면 한지형과 홍산 마늘과 난지형이 있거든요. 한지형 마늘 가지고 다른 표현은 의성 마늘입니다. 의성 마늘을 가지고 한지형이라 하게 되는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성 지역에서 재배하는 마늘, 이게 한지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의성 지역에서 재배하는 마늘이 한지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5월달 되게 되면 의성 지역에 마늘 수확량 조사를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의성 쪽에서는 의성 마늘이 있고, 그리고 대서종이 있습니다. 의성 마늘이 바로 한지형이에요. 한지형. 대서종, 그리고 남도종이 난지형이 되고 있습니다. 난지형. 그러다 보니까 한지형 마늘은 한 10% 정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대서종이 얼마 된다? 90%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마늘에서 이 한지형이 좀 약한데요. 뭐가 되는가? 한지형은 재파종 보장을 안 해줘요. 재파종 보장을. 왜 안 해주는가 하게 되면은, 마늘은 언제 심게 되는 거 이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늘은 우리가 언제 심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늘 자체는 얘는 벼를 수확하고 나서 하거든요. 벼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게 되는 것이 마늘 되고 있습니다. 자, 마늘 언제 심어요? 10월에서 11월 달 심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난지형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아이 추워 되는 거예요. 추워. 그러니까 뭘까? 출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파종 보험을 주는데, 이 시기에 뭐 한지형은 뭐가 돼? 아유, 안 추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지형은 차가운 데 자란 마늘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에 자란 마늘이 한지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당연히 올라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올라왔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건 계약자가 잘못했다 해서 재파종 보험을 주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지나갔고요. 죄송합니다. 마늘을 써야 될 내용을 가지고 이거 당근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된가? 마늘 제한, 나머지 우리가 뭐 수확 감소 보장에서 재파종, 생산비 보장에서 재파종의 형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형태가 돼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뭐가 됩니까? 면적 피해율이죠? 이거예요. 그런데 당근만큼 어떻게 됩니까? 가입금액 곱하기 15% 곱하기 면적 피해율 나와 있죠?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급 조건은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와 있죠. 지급 조건은, 즉 재파종 재정식 지급 조건은 보험 기간 내야 되게 되겠죠. 보험 기간 내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제정식 재파종 보면 플러스 11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개로부터 11 되면 재파종 나오게 되는 것들. 그 다음 뭐가 있을까? 보험, 보상하는 손해가 돼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자기 부담 비율을 어떻게 된다? 초과해줘야 되는 이거예요. 초과한 게 됩니다. 아시겠죠? 초과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얼마 나와 있다? 30% 적용하는 거 없어요. 현장에서 없지만은 30, 문제를 내기가 30%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 피해율이 어떻게 된다? 30% 나오게 돼요. 이건 초과될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죠? 초과한 개념 뭐가 될까요? 31%가 뒤하지면 뭐가 된다? 또는 30.00001% 이렇게 뒤하지면 뭐가 될까요? 초과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 초과한 개념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5점을 쉽게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한 것은 뭐가 된다? 자기 부담 비율보다 뭐가 된다? 1%는 따나 높은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초과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가? 면적 피해율이죠. 자, 면적 피해율 구할 때 피해 면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가 된다? 재파종 면적 또는 재정식 면적 해야 될까? 재파종 또는 재정식 면적 해줘야 되죠. 얘는 뭐가 된가게 되면요, 재파종 보험금은 그냥 생산비 더 추가됐잖아요. 다시 심으니까 비용 더 추가되었죠. 다시 심은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 뭐가 돼?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수확 감소에서는 보상해 주지만은 얘는 뭐가 될까요? 피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다시 심었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이 되기 때문에 얘는 피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바로 재정식 면적, 재파종 면적이 중요하다는 것, 얘를 가지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근 부분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당근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개념이에요. 자, 이 당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당근. 제주도예요, 제주도. 아시겠죠? 그러면 제주도는 일찍이 뭐가 될까? 당근을 재배한 곳이 돼요. 그러면 제주도 뭐가 될까요? 겨울이 따뜻하죠? 그러니까 당근 재배한다는 거예요. 당근은 냉양성 식품이에요. 차가운 데 잘 자라는 식품이 바로 당근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에서 뭐가 될까? 겨울 나니까 월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월동. 그리고 뭐가 될까? 가을이나 겨울철 나오게 되면 제주도가 돼요. 그런데 이 당근이 뭐가 될까? 월동. 당근은 냉양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냉양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름 쪽에서 냉양성이 나온 것은 뭐가 될까? 고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되는가 하면 고랭지 쪽에서 당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가 나오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 될까요? 바로 강원도가 되겠죠. 그래서 당근은 두 개 봐주면 돼요. 어디 봐준다? 제주도 어디? 강원도 봐주시면 돼요. 강원도는 뭐가 된다? 고랭지가 되는 것이 됩니다. 강원도는 고랭지가 돼요. 고랭지 당근 뭐가 된다? 신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품목이 되다 보니까 얘만큼 뭐가 된다?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이 20%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 무조건 고랭지를 제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월등이다 이거 아시겠죠? 얘는 뭐가 된다? 10%부터 시작한다는 거, 요것만 알아주시게 되면 당근에 관련된 문제는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당근은 크게 생각해서 이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요. 당근 재배지가 뭐가 있다? 얘는 신선한데 자라는 제품이 되고 있다. 식품이에요. 식물 또는 농작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냉양성 작물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바로 뭐가 된다?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해요. 겨울철 따뜻한 조건과 함께 냉양성한 특징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토가 엄청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당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트에 나가게 되면은 당근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세척 당근하고 뭐가 있을까요? 일반 당근 나옵니다. 당근은 뭐가 돼? 시큼해요. 왜? 제주도산에 익으면 시큼한 거예요. 세척 당근 주소형 되어 있죠? 걔는 뭘까?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아시겠죠? 이런 형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름철에 당근 나온다? 가을철 나온다? 얘는 뭐가 될까? 제주 당근이 아니고 뭐가 될까?
고랭지 당근이 나오게 됩니다. 고랭지는 어디에서 재배한다? 바로 강원도에서 재배한 형태를 가져와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형태가 되면 얘는 뭐가 신규 품목 되겠죠? 고랭지 당근은 신규 품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가 최소라는 것.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근 문제가 나게 되면, 아, 얘는 제주도가 되는가, 강원도가 되는가 따라가지고 자기 부담. 제주도가 나오게 되면 자기 부담 비율 얼마 된다? 10, 20, 10, 15, 20, 30, 40이 나오고 있고, 강원도가 나오게 되면, 고랭지가 나오게 되면 얼마 된다? 20, 30, 4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고랭지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제주도에 높은 산지가 있으면, 한라산에 높은 산지가 있지만, 거기는 물 자체가 부족해요. 현모양 특징 때문에 해안 지방에 많은 물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고랭지, 높은 지역에서는 절대 농산지였습니다. 농업 용수 확보하기가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가 된다? 고랭지 당근이 없다는 것들,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강원도 평창고에서 고랭지 당근 자기 부담별 최저가 나온다. 자기 부담별 최저 얼마 됩니까? 20%가 나오게 되겠죠. 아, 고랭지 당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도록 할게요. 뭐가 된다? 아, 고랭지 당근 자기 부담 비율 20%구나. 그래서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고랭지 당근 20%가 됩니다. 자, 가해 면적 3,000제곱미터, 피해가 얼마 발생? 700이 발생했지만 700은 의미가 없죠. 600의 농지에 당근을 재파종하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된다? 면적 피해율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얼마여서? 3,000제곱미터 중에서 600제곱미터가 피해가 받는 형태, 즉 재파종 면적이냐. 정확하게 피해받는 면적은 700이 아니고 뭐가 된다? 600이 한 것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당근을 재파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또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재파종이 되기 때문에 700원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600원 해줘야 되는. 그래서 얼마? 0.2, 20%가 되겠네요. 이해할까요? 자기 부담 비율과 면적 비율 같죠? 그런데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 불가 되겠죠. 즉 얼마? 0원이 되겠죠. 왜? 자기 부담 비율과 뭐가 돼요? 면적 피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죠, 그죠? 우리가 손해평가를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깝지 않아요. 농민의 눈초리가 애처게 보이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 면적을 약간은 수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왜요? 우리 면적조사에서 20%까지는 가감을 가지고 좀 봐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왜? GPS가 정확하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GPS에 내가 인공위성을 어떻게 수신에 따라서 GPS의 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아시겠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각박하게는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현장 나가기 전 시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가? 재정수익, 재파종보험의 지급 조건은 면적 비율이 뭐가 된다?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럼 얘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이 나오죠. 초과 아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초과의 의미. 아시겠죠? 그리고 당근에서는, 제주도 당근은 10, 15, 20, 30 파종화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나온다면 고랭지 당근은 뭐가 된다? 20, 30, 40%는 거,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당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홍준의였습니다.